행정 8장 효소입니다. 효소 특성, 효소 어떤 종류가 있는지, 효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식품 관련한 효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식품 산업에 사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효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효소가 이와 같이 여기에 결손효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이걸 효소가 한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 이와 같이 주 메인 부분이 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자, 효소 뭐 바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까? 자, 이거 하나만으로 효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보조인자가 같이 결합이 되어야만 효소가 완전히 효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인자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크게 나눠가지고, 자, 이거를 효소 그랬는데 주효소라고 그랬다면은 이거를 보조효소라고 얘기를 하자. 그럼 보조효소에는 주로 어떤 게 있느냐? 주로 바이타민 종류. 그죠? 여러 종류의 바이타민이 효소에 보조효소로 들어가야만 효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타민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금속, 미네랄, 금속이온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효소가 완전히 효소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완전 효소라고, 효소가 완전 효소가 되어야만 효소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효소가, 완전 효소가 기질하고 결합되어 가지고, 자, 중간체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생성물 만들어낸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보조인자가 없다면은 이 효소는 효소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손효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완전 효소, 효소가 완전히 효소 역할을 하려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주효소 필요하고 보조효소, 그 다음에 보조인자 그랬는데 여기에 보조효소뿐만 아니라 금속이온이 작동을 해야 효소 역할을 한다. 내가 금속이온을 앞쪽에서 생화학 쪽에서는 어떤 방아쇠 역할을 한다, 이런 비유를 했을 겁니다. 어찌됐든지 효소가 효소로 역할을 하려면은 갖춰야 될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효소가 어떻게 해서 효소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자물쇠 열쇠 가설로서 설명했는 거고, 자, 여기에 효소가 있다면은 효소의 기질이 딱, 효소와 기질이 자물쇠와 열쇠와 같은 이와 같이 딱 맞을 때 효소로서 작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유도적합론이라고 그러는 것은 앞쪽에 자물쇠 열쇠 같이 딱 맞지 않더라도 맞추어서 효소가 작동을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자리 입체성 모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갈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효소 자리에 이 부분이, 자, 뭐 다른 자리,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기질이 있는데, 자, 여기가 효소의 활성 자리입니다. C 되어 있는 거 캐탈리스트, 여기 효소입니다. 자, 효소에 요 기질이 와서 결합을 해야 되는 요 활성 자리가 있는데, 이 활성 자리가 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변화가 돼 버려요. 요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결합하려니까 이 자리가 이렇게 변화가 돼서 결합할 자리가
사라져버려요. 자, 이 사라지는 역할이 지금 뭐냐 하면 여기에 저해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서버 유닛들하고 는 이 R이 결합을 해서 이 효소와 기질이 결합할 수 있는 자리를 변화를 시켜버렸어요. 자, 이거는 자, 이 저해제가 효소 결합할 수 있는 자리에 결합했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효소 자리가 아닌 부분에 그러니까 결합 자, 효소 인자 결합 자리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저해 효과가 있는 무엇이 결합을 함으로써 이와 같이 효소의 활성 자리가 변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활성 자리에 결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다른 자리 입체성 모델이라고 하는 이 모델로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저해제가 여기에 어떤 활성 자리에 결합하든지 경쟁으로 결합하든지 아니면은 뭐 비경쟁으로 결합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교수님 앞쪽에 뒤쪽에 얘기했는 자, 이 두 가지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봅시다. 여기에 보시면은 자, 저번에 우리가 반응 속도가 기질에 의해 가지고 이것과 설명 안 되겠다. 앞쪽에 다시 돌아왔어. 자, 다른 자리 입체성 모델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효소 인자의 다른 어떤 저해 효과를 가졌는 물질이 결합이 되면은 효소 활성 자리의 변화를 줘버리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라고 이름을 불러요. 자, 다른 자리 입체성 효과. 자, 이 모델이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설명하는 저해제가 있을 때와 이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뒤쪽에서 한번 언급이 될 거예요. 자, 우선 그러면 효소하는 역할이 뭐냐? 효소하는 역할은 이와 같이 촉매 역할을 하는데 반응물이 생성물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자,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기 전에 이 중간 과정을 거칩니다. 이 중간 과정이 전이체를 거치든지 아니면 중간체를 거치든지 중간에 어떤 가는 길에 대해 가지고 아주 높은 산을 넘어야 된다면은 반응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일어나기 곤란해요. 근데 이 높은 산을 이렇게 낮춰버리면은 자, 이 에너지를 우리가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이름을 저번에 불렀었습니까? 활성화 에너지. EA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이 촉매가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촉매가 없을 때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촉매 효소가 있으면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반응을 빨리 일어날 수 있게 변화시켜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효소는 당연히 어떤 입체 이성질 특성을 나타냅니다. 뭐 어찌됐든지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중결합이 있는데 이중결합에서 물을 갖다가 첨가, 부가하는 반응입니다. 물 첨가 반응에서
수소는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OH는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이 물질이 만들어졌다면 이 물질은 당연히 입체 이성질체가 됩니다. 입체 이성질체. 그래서 입체 특이성을 가진다. 뭐 어찌됐든 입체 특이성은 뭐 이와 같이 이 반응을 도와주는 역할을 효소가 했다. 그러면은 반응 생성물이 입체 특이성을 가질 수 있는 물질이면은 가지게 된다 이 말이야. 그다음 효소는 일반적으로 자 반응 속도가요 세로축에 기질 농도 가로축에 기질 농도를 점차 증가시키면은 이와 같이 반응 속도는 증가하는데 자 이 그래프 A와 B 두 개의 그래프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B는 보시면은 처음 기질 농도일 때는 반응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갑자기 어느 단계 이상 되면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자, 이런 형태를 일반적으로 효소가 조절 효소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야? 효소로서 효소 본연의 역할을 한다면은 이런 형태를 띱니다. S자형이랄까? 그런데 이런 S자형을 안 띄지 않는 이런 어떤 효소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비조절 효소라고 이름을 부르자.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질 농도의 반응 속도를 구해가지고 그래프 그려보면 압니다. 어찌됐든지 기질 농도와 반응 속도를 구해서 실험에서 얻은 값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효소로서 옳은 정상적인 효소 역할을 한다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그래프가 안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다. 그걸 우리가 비조절 효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부르자. 구분해서.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아까 얘기했는 조효소입니다. 자, 조효소에 대개 보시면은 금속이온 또 역할을 하고요. 보조인자로 유기보조인자들이 조효소 역할을 하는데 여기 유기보조인자는 주로 바이타민류입니다. 바이타민. 자, 그래서 그럼 효소가 어떤 종류 효소가 있는지 보자. 자, 첫 번째 산화환원 효소 옥시도 리덕타제 옥시데이션 산화 영어로 옥시데이션 산화 리덕션 환원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 자, 그러면 산화가 뭐고 환원이 뭐냐? 산소와 결합하는 게 산화다. 그 다음 수소나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산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산화효소다는 얘기는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을 촉매해 준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산화를 잘 시켜준다. 이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산화를 잘 시켜준다는 얘기는 산소 결합하는 것도 산화지만은 전자나 수소를 뺏어버리는 것도 산화잖아. 그렇죠? 그러면 산화환원 효소의 산화를 시켜주는 반응은 산화 반응을 촉매를 해준다. 그러면 수소나 전자를 뺏어버립니다. 뺏어버리는 반응을 쉽게 일으키도록 촉매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산화환원 반응의 촉매로 하는데 자, 여기에 CHOH를 공여체로 하는 것, 알데하이드 케톤체를 공여체로 하는 것, CH 이중결합 CH를 공여체로 하는 것,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를 수용체로 하는 것. 자, 이 반응들이 다 사실은요,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산화하는 반응이. 자, 이 반응들에 관여되는 효소가 산화하는 효소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자, 전이 효소입니다. 영어로 트랜스포라제. 트랜스포 하면은 뭐랄까요? 여러분 트랜스포 하면은 어디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지하철 2호선 타고 반월당에 가서 1호선으로 바꾸어 타지. 그 바꾸어 타는 게 트랜스포야. 자, 그러면은 전이 효소, 트랜스포 효소는 작용기를 전이시켜준다. 여기 있던 걸 저쪽으로 옮겨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탄소 하나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기나 케톤기를 옮겨주는 거. 아실기를 옮겨주는 거. 글라이코실기를 옮겨주는 거. 인을 함유한 기를 옮겨주는 거. 트랜스포 시켜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가수분해입니다. 하이드로라제입니다. 하이드로 하면은 물입니다. 가수분해. 물을 첨가, 부가 반응시켜서 하나를 두 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분해시켜버립니다. 가수분해. 그냥 물이 안 들어가고 분해시켜버리는 반응은 분해 반응이고, 물이 들어가서 두 분자로 분해시키는 거. 가수분해. 가수분해 반응 많잖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지질 다 가수분해 반응 들어가잖아. 그 다음 네 번째 분해 효소. 이게 탈이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는 가수분해, 물이 들어가서 분해됐고, 이거는 그냥 리아제 그래요. 분해시키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를 제거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분해 반응 혹은 이산화탄소를 제거시킨다. 제거된다는 얘기를 탈탄산 그러잖아. 자, 이산화탄소 제거, 다른 말로 하면 탈탄산 반응을 촉매해주는 효소, 탈탄산 효소. 디카복실라제, DE 하면은 뭐가 떨어져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암모니아를 제거시킨다. 그 탈아미노 반응, 디아미나제 그래요. 아미노기를 제거시켜버리는 반응. 자, 분해 리아제입니다. LYASES 리아제. 자, 분해에 반대되는 개념이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AB 두 개를 하나로 이제 묶어버리는, 결합시켜버리는. 이게 합성효소 리가제 그럽니다. 리가제. 그러니까 여기는 리아제고 4번하고 사실 6번하고 분해와 합성은 서로 반대 개념입니다. 그죠?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분해, 합성 서로 반대 개념이다. 합성효소에는 대개 보면은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잖아. A, B 합해서 새로운 C 물질을 만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ATP 분해시켜서 화학 결합을 형성하는 반응을 합성 반응, 영어로 리가제, 합성효소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CO 결합 형성하는 거, CS 결합, CNO 결합, 탄소 결합 이렇게 새로 만드는 합성효소. 그 다음에 5번은요. 이성질화 효소, 아이소머라제입니다.
아이소모, 이성질체. 뭡니까? 분자식은 같은데 물질이 달라. 이게 이성질체잖아. 그렇죠? 그럼 이성질체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C6H12O6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분자식 똑같죠? 근데 물질 다르지? 이성질체잖아. 자, 그거 이외에도 여기에 라세믹, 그다음에 에피머, 자, 이 용어가 에피머가 뭘까? 에피머. 들어는 보셨잖아. 에피머. 포도당 구조식에 하나만 탄소 하나의 수소, 산소가 이렇게 이제 알코올기하고 수소가 결합이 바뀌었는 물질이 있었죠. 만노즈하고 갈락토즈. 2번 탄소에 알코올기 수소가 바뀌었는 게 만노즈고 2만4갈 했잖아. 4번에 바뀌었는 게 갈락토즈였잖아. 그 관계를 에피머라고 해요. 에피머. 그 다음 라세믹 이게 뭐였습니까? 라세믹 물질 있었잖아. 주석산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뭘까? 본인이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 좀 하세요. 그 다음 시스 트랜스 이성질체. 자, 이것 이성질화 효소가 시스를 트랜스로, 트랜스를 시스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경우를 우리가 이성질화 효소가 하는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까지 6개 이 반응의 효소입니다. 자, 도식해서 한번 볼게요. 자, 산화환원 요소입니다. 자, 전자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를 잃어버렸다. 자, 여기에 가지고 있던 전자를 잃어버렸다. 전자 잃어버리는 것이 산화입니까? 환원입니까? 본인, 이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었는 전자를 잃어버렸다. 그럼 나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화됐어요? 환원됐어요? 내 자신은? 전자를 잃어버리느냐, 수소를 잃어버리면 산화잖아. 내 자신이 산화됐어요.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찌됐든 전자나 수소나 산소가 관여되는 산화환원 반응. 그 다음에 전이효소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이올렛도 이 자주색 가지고 있던 걸 이거에게 넘겨줘 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여기에 넘겨줬어요. 전이 트랜스퍼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 가수분해는 물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이 두 물질을 분해를 시켰어요. 가수분해입니다. 분해는 그냥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갈라버렸습니다. 분해시켰습니다. 그 다음 이성질화 효소는 이성질체. 이거와 이거 모양은 같지? 모양은 같은데 실제로는 같은 물질 아니잖아. 그죠? 이성질체입니다. 합성효소는 이 두 가지를 ATP 에너지 이용해서 결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6가지 반응에 효소들이 관여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효소 활성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뭐가 있느냐? 당연히 pH. 자, 여러분 pH가 그럼 왜 아주
효소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pH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얘기는 효소가 그 pH보다 낮은 혹은 높은 pH 영역에서는 효소가 역할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원인은 뭘까? 효소 활성이 팍 떨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7.5가 최적 pH라고 가정을 한다면 pH 한 5.5 정도 되고 10.5 정도 돼도 거의 효소 활성은 0에 가깝습니다. 왜 이럴까? 이유가 뭘까? 효소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주효소, 단백질, 보조효소, 바이타민, 그 다음 금속이온. 근데 pH 가장 민감한 게 뭘까? 세 개 중에. 단백질 부분이 제일 민감해요. 여러분, 단백질 어때요? pH, 그 다음에 온도도 최적 온도 있잖아요. 온도 너무 낮거나 높아버리면 그 단백질 응고돼 버려요. 그죠? 그러면은 효소 역할을 못하지, 당연히. pH도 여러분 보세요. pH 산이나 이 알칼리 영역에 pH 들어가면 단백질 바로 변성되어 버려요. 그럼 단백질 중에도 주로 어떤 아미노산을 많이 가졌는 단백질이 쉽게 변성될까? 이런 것들도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나오는 거 보면은 온도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자, 온도의 영향을 이래 설명을 할 때, 자, 이 식이 얻어집니다. 자, 반응 속도에 항상 반응 속도 상수 값이 이게 우리 주 관심 영역입니다. 반응 속도 상수 값이 크다는 얘기는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그럼 반응 속도 상수는 무엇에 영향을 받냐 하면은 이겁니다. A 놔두고 E exponential 자 마이너스 EA가 액티베이션 에너지고요. R이 기체 상수고요. T가 온도인데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예요. 그러면은 이 K 값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크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를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추든지 아니면은 온도를 올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 대개 보면 온도를 올리면은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체적인 만약에 온도를 올렸을 때 반응 속도가 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로 발열이 심한 반응일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온도를 올려주면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래. 자, 이 식이 A exponential minus activation energy 분의 RT. 자, 이 식이 아레니우스라는 아레니우스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A라는 게 여기 아레니우스 상수라고 이름을 붙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든지 반응 온도를 높여주든지 R은 기체 상수는 글자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자, 여기에서 액티베이션 에너지 온도 그 다음에 있는 것이 A입니다. A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반응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될까? 어떤 조건이? 예로서
자, 이 두 분자가 이렇게 반응이 돼가지고 이것이 한 분자로 뭐 합성이 되든지 아니면 뭐 분해가 되든지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필요한 게 보세요. 두 분자가 얼마나 이렇게 충돌을 할 수 있느냐. 이 충돌 기회가 확률이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 충돌을 일으켜서 반응이 합성이 되도록 반응이 만들어질 때 충돌 기회도 필요하지만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일정 에너지 이상이 되어야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게 당연히 아까 얘기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에너지항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문제는 방향성입니다. 이게 부닥쳐야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게 안 부닥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자와 분자, 뭐 원자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지금 뭐 원자 상태에서는 일어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물질 분자 단계에서 일어난다. 그럼 반응이 일어나려고 그럴 때 이걸 반응 속도 상수 속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남자 여자가 있는데 이 결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결혼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첫째, 자주 만나야 돼. 이거 만나지 않으면은 만날 기회가 없다면은 결혼할 확률이 그만큼 떨어져 버립니다. 당연하지? 근데 만나기는 만나는데 서로 어떤 열정을 가지고 만났을 때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열정도 없이 에너지도 없이 방향도 엉뚱한 이 방향으로 와야 반응이 일어나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일어난다면 반응은 결코 생성물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 생활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 식 속에 들어있는 게 참 굉장히 비슷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아레니우스 상수, 그 다음에 속도 상수 K를 구하는 아레니우스 식. 자, 이걸 여기서 한번 봤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 식은 어디서 참 많이 봤다. 그죠? 미카엘리스 멘텐 식이었습니다. 자, 미카엘리스 멘텐 식에서 여기에 Km 값이 뭐냐? Km 값은 이와 같이 Vmax 최대 속도의 2분의 1 되는 기질의 농도, 기질 농도 값이 Km 값이었다. 자, 미카엘리스 멘텐식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경쟁적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 그 다음 불경쟁적 저해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생화학 공부했는 부분을 유튜브 꼭 보세요. 예,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